안녕하세요.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정상속재산가액과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고 이후에, 상속세 신고 이후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확률이 가장 많은 것이 추정상속재산가액과 사전증여재산가액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추가적으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체 재산가액이 한 50억 원 정도 됐었는데 소명 대상이 돼야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 한 30억 원이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소명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추정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들고 가시면은 상속인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1년 이내와 2년 이내의 경우로 기점을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이내의 재산 종료분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처분액과 인출액 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부담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중에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면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피상속인 사망 전 2년 이내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 재산의 처분액과 인출액, 채무부담액의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중에 그 용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는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재산 종료분이라고 나눈 이유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재산을 통틀어서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 처분액이 현금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금융재산인지 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인 경우에 따라서 각자 1년 이내, 2년 이내에 그 채무부담액의 합계 또는 재산 인출액이 2억 원과 5억 원인 경우를 나눠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도 불분명에 대한 판단은 과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이 거래 상대방의 만약에 증빙의 불비에 따라서 거래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사망일 전에 미리 본인 금융재산가액에서 인출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속인에게 또는 재산 귀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고요. 거래 상대방이 금전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거래 상대방의 재산 등으로 인해서 금전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 거래 자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거래로 안 보는 경우에도 용도 불분명으로 봅니다. 또는 피상속인의 연령이나 직업 또는 재산 상태 등으로 판단을 했을 때 재산 처분액이 있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채무부담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을 해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과세 기준액은 사용처가 미소명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00%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 재산에서 처분금액과 채무부담액의 합계액이 20%와 2억 원 중에 작은 금액보다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 인출액 중에 소명이 불가능한 금액 또는 소명이 안 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소명 금액이 과세 기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가 않으나 미소명 금액이 과세가의 기준이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이처럼 과세 기준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합산을 해서 상속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판단하는 순서를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처분액과 재산 인출액의 합계가 과연 1년 내 2억 원 또는 2년 내 5억 원을 이상을 하는지 미달을 하는지에 따라서 먼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액보다 미달을 한다면 당연히 추정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러한 재산 처분액과 인출액이 기준 금액 2억 원과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과연 이 금액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재산이 인출되었고 통장에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갔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소명되는 금액,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없다는 금액이 발생을 한다면은 그 금액이 방금 말씀드린 20%와 2억 원 중에 미달을 하는지 이상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최종적으로 가산이 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이러한 사전증여재산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대해서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자에 대해서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은 세부담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증여재산이 많은 상속인이라면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상속 포기를 했을 경우 과연 사전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사망일 현재 일단 상속인이 경우라면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전에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상속 포기 의사를 표시를 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그렇지만 상속세매 증여세법에서는 납세 의무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상속 포기자도 상속인의 범위로 보기 때문에 각자가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상속 포기자도 거기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이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 업무가 매우 많은 그런 재산가액에 대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추정상속재산을 산정하는 방법과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